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보고서에 유용한 셀 서식 중에서요, 맞춤 서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과 객체 서식을 다른 셀 범위나 객체에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주문 내용 목록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밑에 데이터 목록의 가운데다가 주문 내용 목록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요. A1부터 H1까지 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이라는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이렇게 목록의 가운데다 제목이 표시되도록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요, 병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F10에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눌러서 배성 선택을요, 배성 주소 앞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병합이 돼서 안 된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왜냐하면 F1 셀이 병합을 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걸 꼭 이동을 하시려면요, 주문 내용 목록에 병합된 A1 셀을 클릭하고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클릭하셔서 병합을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리본 메뉴 없기 때문에 셀 범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요. 맞춤이라는 탭에서 가로 방향으로만 맞출 거거든요. 세로 방향이 아니고 가로 방향으로만 텍스트를 맞출 거니까 가로라는 곳에 목록 단추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로 데이터를 표시만 하는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이때 셀 병합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누르면은요, 꼭 병합된 것 같지만 자, 그 부분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병합이 안 된 상태에서 주문 내용 목록이라는 데이터를 가운데 표시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F10을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시고요. 2열 앞으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낸 셀 삽입하면은 배성 선택을 배성 주소 앞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성 주소처럼 아주 긴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경우는 열의 넓이를 좀 이렇게 크게 쓰셔야 되잖아요. 열의 넓이를 좁게 쓴 상태에서 배성 주소가 다 보이게 하려면 글자 크기를 줄여야 되는데 저희는 글자 크기를 줄이지 않고 열의 넓이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배성 주소의 데이터를 모두 다 선택하셔서 자, 이 범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셀 서식 클릭하시고요. 자, 맞춤이라는 것에서 맞춤 탭에서 텍스트 조정을요, 셀의 맞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요, 지금은 열의 넓이가 다 데이터를 다 보여주기에 넉넉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F열의 열의 넓이를 좁히시면은요, 열의 넓이에 맞춰서 텍스트가 축소된 것처럼 화면에만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글자 크기는 그대로 1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텍스트 자동 줄바꿈이라는 명령하고 같이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명세표를 저희가 서식을 지정해서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공급자는 글씨를 세로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등록번호는 왼쪽 오른쪽 텍스트가 세로상으로 딱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밑에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이런 데는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합을 되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 명세표 시트로 오셔서요, 공급자라는 이 부분을 세로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공 한 칸 띄고 Alt키 엔터, Alt키 엔터를 이용해서 세로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저희는 세로로 입력하지 않고요, 홈 탭에 맞춤이라는 그룹에 텍스트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세로 쓰기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Alt키 엔터를 누르지 않고도 글씨를 세로로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맞춤에서 많이 쓰는 뭐 가운데 맞춤,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자, 요거는 가로상으로 셀의 맞춤을 왼쪽, 오른쪽, 가운데고요. 그 위에 거는요, 셀의 높이의 위쪽, 아래쪽, 가운데 이렇게 맞춤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외의 맞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등록번호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얘도요, 가로 방향으로 맞출 거다. 가로 방향. 이거는 가로, 세로 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균등 분할하고 선택을 합니다. 균등 분할은요, 첫 번째 글자 왼쪽 끝, 오른쪽 글자 오른쪽 끝, 셀에 맞추고 가운데를 좀 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무슨 뜻이냐, 텍스트를요, 셀의 너비에 꽉 차게 그러니까 공백을 주면서 꽉 차게 표시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요, 테두리 선을 그렸을 때 테두리 선과 첫 글자 마지막 첫 문자랑 마지막 문자가 이렇게 좀 붙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면 여기 들여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여쓰기 1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요, 왼쪽 끝에 한글 한 글자가 들어가는 여백, 오른쪽 끝에 한글 한 글자가 들어가는 여백이 들여쓰기가 된 겁니다. 혹시 들여쓰기를 여러분이 취소하거나 다시 하는 경우에는 홈 탭에 맞춤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내어쓰기를 하면 다시 취소하는 거고요. 들여쓰기 하면 다시 한 글자 정도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성명 팩스는요, 이쪽 성명과 팩스는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여백이, 그러니까 열의 넓이가 좁으니까 그냥 균등분할 안 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병합에서 좀 특징 있는 병합인데요. 자, 여기 품목이라는 부분은 지금 열이 지금 병합이 안 되어 있거든요. 품목이라는 열이 이만큼이 병합이 돼야 되고요. 규격도, 수량도, 단가도, 비고도, 금액도, 비고도 이렇게 병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병합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단가는 열의 넓이가 좁아서 숫자를 표시할 수 없어서 샵이 나온 거고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드래그, 한 줄을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한 줄을 드래그하고 병합하면 병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병합을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품목이라는 열을 드래그해서 품목이라는 열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제가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규격을 드래그 하시고요. 수량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단가 다시 드래그. 자, 다시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금액은 한 줄 더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비고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셀 범위가 2, 4, 6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셀 범위 안에서 같은 행끼리만 병합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 목록 단추를 누르시고요. 전체 병합을 누를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랑 똑같은 셀 병합도 있습니다. 단 병합하고 데이터를 가운데 맞추는 명령이 있고요. 그냥 병합만 하는 게 셀 병합입니다. 자, 근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고요. 같은 행끼리만 병합을 할 때는 전체 병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셀 범위 안에 같은 줄끼리 이게 병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춤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요, 품목이라는 열을 드래그 하시고요. 자, 품목이라는 열의 텍스트가 테두리를 그리면 왼쪽에 너무 붙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 맞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문자 데이터라서 왼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내어쓰기, 들여쓰기 있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왼쪽 맞춤이 활성화가 되면서 왼쪽에 한 글자, 한글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테두리 그리는 서식은요, 저희가 연습을 안 하고요.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 건데, 실 테두리를 그리시려면 홈 탭의 글꼴에 요 테두리 아이콘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셀 범위를 지정한 후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굵은 테두리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셀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라는 탭에서 테두리를 지정하고요. 글꼴 서식을 변경할 때 글꼴 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요, 맞춤 서식 위주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에 맞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꼴 서식도 있고요. 맞춤 서식도 있고, 표시 형식 서식도 있고, 테두리 서식도 있고,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식 복사라는 시트로 오셔서요. 하여튼 셀 서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자, 요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모양으로 제가 4개를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4개를 자, 이쪽 부분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따로따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자, 한꺼번에 하셔도 되긴 해요.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은요, 조정표 클릭, 컨트롤 키 1인당 매출액, 컨트롤 달러 환산, 클릭하고, 그리고 셀 서식 지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서식이 지정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식 복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부서별 상반기 영업 계획이라는 서식을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걸 선택하시고요. 홈 탭의 서식 복사, 클립보드의 서식 복사 명령은 한 번을 클릭하면 서식 복사를 한 번뿐이 못 받는데 저희는요, 조정표 달러 환산 1인당 매출액 3번 복사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 서식 지금 현재 선택한 셀이나 셀 범위에 서식을 복사할 건데 여러 번 복사를 받을 거라면 서식 복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복사 받을 부분 조정표. 자, 서식 복사 상태인 걸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포인트 끝에 빗자루 모양의 아이콘이 있다는 건 서식 복사 받을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조정표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자, 달러 환산 클릭. 원본하고 셀 범위가 똑같은 상태로 복사를 받고 싶으면요, 그냥 첫 셀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사할 필요가 없다, 안 할 거다 라고 하시면요, 서식 복사가 켜져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취소하거나 키보드에서 ESC를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서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부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목록. 이 데이터 목록의 서식을 복사를 자, 저희가 몇 번 할 거냐? 5번 할 겁니다. 자, 그럼 드래그 하고요. 서식 복사 홈 탭에 클립보드에 서식 복사 더블 클릭하고요. 범위가 똑같을 때는 첫 셀만 클릭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첫 셀만 클릭해도 됩니다. 근데 범위가 다를 때는요,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드래그 해주시면 원본 데이터에 이 드래그한 범위만큼만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여기도 드래그해서 원본 서식의 요 범위만큼만 서식을 복사받겠다고 하시고요. 더 크게 복사하시면 동일한 서식이 반복적으로 서식이 복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크게 복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본 범위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원본의 서식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만 서식 복사라고 해서 서식 복사 명령을 클릭하거나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셀 서식에서 맞춤 서식에 대한 유용한 항목을 배웠고요. 서식 복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서식 복사는 지금 셀의 서식을, 그러니까 셀 범위나 셀의 서식을 복사받는 걸 배웠는데, 나중에 여러분이요,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같은 것에는 도형의 서식을 복사하는 경우에 아주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엑셀에서도 삽입 메뉴에 도형 명령을 도형을 삽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형의 서식을 복사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